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두고 야당에서 청문회 보이콧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1년 내내 청문회를 해도 부족할 판이다.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요. 오히려 청문회를 더 잘 준비해서 문제점들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각에서 초기에 보이콧 얘기도 나왔었지만 청문회 보이콧 안 하겠다, 잘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재명 대표, 고민정 의원 등도 이번 인선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도 내각에는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만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만으로도 정권의 인사는 낙제점입니다.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동관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인사가 더 이상 망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사 참사의 활용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태도,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검찰, 감사원을 동원해 상대방을 겁박하는 태도, 진짜 윤석열 아바타가 등장했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특기인 가짜뉴스, 이제 앞으로 못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거다라는 비판입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TBS에 이어 공영방송마저 중립적인 방송으로 제 모습을 되찾으면 민주당의 주특기인 가짜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통위의 정상화를 막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다면 이동관 특보가 언론계의 중진이지 않습니까? 풍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 또 네트워킹, 리더십, 추진력 이런 삼박자를 갖춘 인물이다. 민주당이 보이콧 카드를 만진다는 것 자체도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예. 인사청문회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다. 여당에서는 가짜뉴스 공세 이제 못하기 때문이 저런 거다라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죠. 먼저 전재수 의원님. 네. 일단은 딱 들은 생각이 이렇게 사람이 없나. 윤석열 정부에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을 하고 이제 대변인도 하시고 했는데 15년 전의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분인데 그때 그러면 엄청나게 박수를 받을 정도로 잘했냐?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면 방송 장악을 했다는 의혹도 있고 또 국정원 사찰 문건 등을 통해 가지고 이미 드러난 바에 의하면은 언론 장악, 또 뭐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국정원 문건을 통해 가지고 또 드러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가족의 쇼핑백에 2천만 원 돈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재판 판결문도 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5년 전의 분을 다른 정부에서 이미 국민적 평가가 끝난 분을 굳이 이렇게 야당의 반대와 또는 지금 어제 이제 언론에 종사하는 현업에 종사하는 언론 기자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상기자협회, PD협회 등등 해가지고 7개 언론단체가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또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 민감한 학교 폭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지금 해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이제 많은 언론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우려와 같이 이 인사는 대통령께서 좀 접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다들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을 대통령실이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선 비대위원님. 이제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지적하는 건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 하나랑 그다음에
이 가짜 뉴스를 엄단하겠다고 하는데 가짜 뉴스가 도대체 뭐냐라는 이 두 가지 문제점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다 민주당이 하기에는 참 궁색하다는 느낌은 좀 드는 것이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금 TV조선 재승인권 관련돼서 관련자들 처벌받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언론 장악에 가장 열을 많이 올렸던 정부가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면 그 당시에는 TV조선 재승인권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렇다 할 메시지를 안 내다가 갑자기 이동관 후보자가 온다고 하니까 언론 장악하는 거 아니냐고 뒤늦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짜 뉴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심인 게 사실은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저는 지지난해 민주당이 가짜 뉴스 때려잡겠다고 언론중재법 그렇게 밀어붙이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가짜 뉴스가 뭐냐라고 시작했을 때 민주당이 가짜 뉴스는 아무튼 가짜 뉴스다.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가짜 뉴스 엄단해야 된다. 일선 기자까지도 우리는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장했던 분들이 바로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 장악이란 이유, 가짜 뉴스 엄단이란 이유, 이 두 가지로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변명이 저는 오히려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앞서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여기서 만약에 정말 이동관 후보자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해서 그것이 임명 철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밀어붙인다 그러면 뭐 당연히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민주당이 해결해야 되는 몫인데 아직 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과거에 했던 행적들이랑 비교해 보면 그 명분이 상당히 약하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여야 의견 전해드렸습니다.